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4분간의 영어 연설을 진행했고 의원들은 26번의 기립박수로 환대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는 이에 반발해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소출한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명 연예인 등 10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자금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는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다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이 빠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가율이 연 1.1%로 집계됐다 밝혔는데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간 기업들과 부동산 부문의 투자 감소로 성장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은 아침 최저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고 전남 해안과 제주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이자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전쟁 영웅들을 직접 호명하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황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500여 명의 상하원 의원 앞에서 44분 동안 진행된 연설의 주제는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정을 한미가 지난 70년간 함께했다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은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돋움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단어로 자유를 제시하며 1분당 한 번 꼴인 46번이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웨버 대령의 손녀를 호명하며 미국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iss Jane Weber, with us. Mis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 전체주의를 택한 북한이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 연설 등에서 한미 동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44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 동안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26번이나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 이름은 몰라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 것이라며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엔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입장하자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많은 의원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고 밝은 표정으로 직접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44분간의 연설 동안 박수갈채는 60번 나왔는데 26번이 기립박수였습니다. 예정된 연설 시간은 30분이었지만 박수가 1분에 한 번 이상 쏟아지며 예상보다 길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즉석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또 한국전에 참전한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We'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은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46번, 동맹과 북한은 20차례 넘게 언급했고 연설이 끝나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초청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동맹을 강화하는 역사적 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미 의회로 초청한 미국 의전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윤석열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과 관련해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연설 전에는 윤 대통령과 의장실 밖에서 만난 동영상까지 공유하며 의회 연설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our invitation up to speaking to the joint session. It's just an honor for us to hear from you today. 메카시 의장은 또 두 나라는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며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전통을 이어가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개별적으로 SNS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안보의 기초라며 70년간 더 긴밀하고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회 연설의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 70주년 의미와 함께 이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이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되자 중국은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일부러 긴장을 조성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영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성명에 담았습니다. 문구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부분입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미 양국을 향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我们敦促美韩认清台湾问题的实质，恪守一个中国原则，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 추가적인 조치도 예상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했을 때 중국은 말참견 말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서울과 베이징 양쪽에서 엄정 교섭, 그러니까 외교적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그 수위를 높여서 주중 대사를 직접 외교부로 초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 측이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정치권은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이 퀀텀 점프하는 계기라며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한 빈손 외교였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해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에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과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 핵 억제를 구체화한 건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미 이틀 만에 약 8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었고 기존 미국의 해구선 정책과 뭐가 달라졌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의정과 환대를 대가로 국익과 신뢰를 내줬다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을 두고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 역시 국민이준 시험제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무더기 하한가를 불러온 SG증권 사태가 주가 조작 범죄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건데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 세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오는 조사관들. 어떤 부분 혹시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SG증권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 사무실뿐 아니라 강남구 골프업체 등 관계자들 이름으로 된 업체와 주거지 등 다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세력이 이번 하한가 사태를 맞은 대성홀딩스, 선광 등 8개 종목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 중입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지난해 4월 이후부터 이달 초까지 급등했다가 지난 24일부터 나흘째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이 가격을 모의해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거래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급히 매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항상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직원들이 있어요? 네. 여기도 직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수 임창정 씨 등 유명 연예인과 의사, 사업가 등 천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은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나간 것도 그 구성을 보시면 34명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역량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연일 계속되는 하한가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와 시장의 불안이 확산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미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급락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 외 매매로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주당 43,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우키움그룹 측은 김 회장이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해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고 우연히 폭락 사태 직전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택 우선 매수권을 제공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깐깐해서 피해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은행 등 경매 신청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경매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도 부여했는데 경매 자금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고 소득이 일정 금액 아래면 연 2%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사는 집에 매입을 원치 않으면 LH가 대신 사들여 시세의 절반 가격에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공급합니다. 정부는 또 빌라왕 사례처럼 체납 세금이 많아 경매 실행 시 건질 전세금이 없는 경우엔 주택별로 세금을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하는 데다 전세 사기 의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등 6가지나 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와 야당이 요구했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거르는 지원책 같고요. 그렇죠. 채권 매입도 뭐 100% 해달라고 처음부터 말도 안 했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의견 차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피해 신고 접수 2주 만에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벌어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을 소유한 부부와 위탁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대인 부부의 자택과 대부분 전세 거래가 이루어진 이곳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의 자택 등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가진 임대인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전세금 미납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임차인 118명에 대해선 계약 과정과 금액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임대인 부부와 이들로부터 위임받고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43채를 가진 또 다른 임대인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접수된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는 10건에 달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논란의 간호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최현숙 의원과 김혜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라며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함께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장 240일, 8개월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연말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와 동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고, 정의당을 향해서는 야당의 방탄 들러리가 됐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총파업을 포함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 대책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일단 의사협회 비롯해서 이 간호법 반대해온 단체들은 벌써부터 총파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제 국회 간호법 의결 직후에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반장으로 하는 긴급 상황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 24시간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총파업이 없는 게 최선이겠지만은 만약을 대비해서 총파업이 일어나면은 실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지금 어제 통과된 이제 간호법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현행 의료법의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은 빈수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70년간 유지해온 의료법 이런 체계를 흔들었기 때문에 법 체계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예상이 되고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아주 극심하게 표출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이 통과돼서 매우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저희들 이렇게 현재 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여러 직역이 협업과 조화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데 이런 직역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형평의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이 간호법이 이 간호사들의 이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부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통과된 법만으로 단독 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문제가 된 조항이 이제 1조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원래 당초에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이제 단독 개원에 또 의도가 있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심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됐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도될 거라고 하는 이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한번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후 이제 개정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와 돌봄은 특정 지역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직역들이 탄탄하게 협력과 조화를 해야만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에 대해서 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번에는 이 간호사 단체들에서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순방도 포기하고 대통령 이제 간호사들 만나서 설득 작업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뭐 사실 간호사분들의 지금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뭐 간호법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간호지원 종합 대책도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간호협회와 또 간호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크게 인력 양성,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 활성화라고 하는 크게 3가지 내용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현행의 법 체계 하에서도 이러한 이제 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호법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간호법 말고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료계에서 특히 이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의사 면허 박탈법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법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이것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에 의사 면허를 제약하는 그런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 제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 헌법상의 비례 원칙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추진된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은 좀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저변에 있지 않느냐, 좀 세련된 법치주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서 이렇게 좀 법이 제정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환자가 자신의 몸을 맡기고 안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으려면은 그에 합당한 이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윤리와.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그래서 정부 여당이 사실은 또 중간에 중재안도 한번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나 성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일 때에 제약을 하도록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모든 범죄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뭐 간호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 양측을 설득하는 역할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중재안은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미 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중재안이라는 것은 뭐 성립을 안 하지만요. 네. 그리고 또 뭐 거부권을 꼭 행사한다 이것은 현재 결정된 방침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의료와 돌봄은 결국은 융화와 조화가 필요하고요. 다만 현재 우리가 의료법 이론주의를 한 70년간 해오고 있는데 이 이론주의가 이 변화된 시대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간호법 사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법은 방망이를 두들긴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할하는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이 있어야만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성이 있으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 보건복지부 역할 앞으로 잘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속보치 기준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1%로 집계되며 기존 전망치보다도 부진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속보치 기준 연율 1.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연속 플러스 성장세지만 낙폭이 컸고 시중 전망치인 2.0%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펼친 고금리 정책이 기업과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켜서란 분석입니다. We need to keep our eye on the ball, and that is inflation. And a lot of people are concerned about whether we're going to have a deep recession or light recession.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ur economic plan is working. We now have to finish the job. 그러나 미국 경제를 지탱한 소비자 지출은 분기 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역은행 붕괴로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재점화된 은행 위기설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전남과 제주를 시작해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에 60mm 이상, 제주와 경남 해안에도 최고 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때가 있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9.4도, 대전은 8.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원 등 의원 4명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위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합니다. 국토위는 앞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옛 쌍용차인 KG모빌리티의 주식 매매와 거래가 오늘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회생과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옛 쌍용자동차 KG모빌리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 전 충남 태안에서 다리 밑을 지나던 낚싯배가 교각에 부딪혀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장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인 줄 알았는데 최근 법원이 국가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경 함정이 낚싯배 한 척을 구조해 끌고 갑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구조된 낚싯배 승객들이 내립니다. 지난 2020년 10월 3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산 안면대교 교각을 한 낚싯배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해경은 선장의 부주의로 받고 선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두운 시각이거든요. 항해 전방 시야 확보를 하고 안전한 운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고에 국가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앞서 숨진 한 승객의 유족들에게 1심에 이어 지난 20일 2심 법원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던 당시 교각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 등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낚싯배가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문제가 된 교각에 등을 설치 및 점등하여 어선의 충돌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와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선장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집에서 대마를 키우고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는데 옷걸이마다 대마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KCTV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잠옷 차림의 여성이 당황하며 경찰들을 가로막습니다. 냄새 확 나네. 피해생명장이 발부돼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에 검은 안막이 설치돼 있고 그 안에는 초록색 풀들이 옷걸이에 잔뜩 널려 있습니다. 대마잎을 건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지에서 직접 대마를 키우고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초는 88.6g, 시가로는 1,700만 원 상당으로 170여 차례를 피울 수 있는 양입니다. 피의자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대마 씨앗을 이렇게 각종 장비를 이용해 직접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지난해 말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 씨앗과 재배 시설 등을 구입하고 재배 방법을 스스로 익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기심에 대마를 접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피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그 신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급습해가지고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현장에서 건조 중인 대마초를 압수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녀 2명을 구속하고 제3자에게 판매했는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시혁 카이브 의장이 미국 음악 잡지 빌보드 4월호에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매체는 K-팝의 미래에 대한 방시혁 씨의 인터뷰도 자세히 실었는데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K-팝 위기론에 대해 방탄소년단이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은 앞으로 또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할 K-팝 가수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방시혁 의장은 새로운 키워드로 인공지능을 제시했는데요. 다양한 장르와 목소리를 모사하는 음성 합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K-팝의 미래를 모색 중이며 그 결과물은 다음 달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역주행의 신화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갑자기 활동을 중단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새로운 소속사를 만나 4명의 완전체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룹명도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이에 대해 새 소속사 워너뮤직 코리아는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데뷔한 브레이브걸스는 2017년 발매한 롤린이 2021년 역주행에 성공하며 역주행 신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앞으로 다시 시작할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록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유품 1,500여 점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경매업체 소더비와 웨시는 이번 머큐리의 유품은 친구이자 재산 상속인인 메리 오스틴이 경매에 내놓았다고 밝혔는데요. 만 72세인 오스틴은 세월이 흘렀고 내 인생의 특별한 장면을 마감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며 머큐리가 경매보다 좋아한 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경매품은 머큐리가 1986년 마지막 투어 공연에서 직접 착용한 왕관과 망토인데요. 낙찰가는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친필 가사와 코스 연필, 직접 연주한 기타 등등 개인 유품들까지 합치면 무려 100억 원대의 경매 수익이 예상된다는데요. 머큐리의 유품들은 6월부터 뉴욕과 런던 등에 공개 전시한 뒤 9월 영국 런던에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 성적표를 온라인에 뿌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료를 빼돌린 해커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8일 한 텔레그램에 입시 정보 공유방이 올라온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입니다. 파일 속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생 27만여 명의 신상 정보와 성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스템 해킹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료를 최초로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재수생인 A씨는 해커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입시 정보 공유방에 퍼뜨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A씨에게 자료를 넘긴 해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가 해외 IP를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바람에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료를 가공하고 재유포한 일당 3명과 도교육청 전산망을 해킹해 같은 자료를 빼낸 다른 고등학생 1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청송군 도로에서 광주의 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을 태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70대 A씨가 숨졌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코치와 초등학생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선수단의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우리도 봄철 가뭄이 심각했지만요. 멀리 스페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랍니다. 말라가는 하천 속 물고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바탕 대작전이 펼쳐졌다고 하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수위가 부쩍 낮아진 스페인 지로나의 하천. 얕은 물 위로 들끓다시피 하는 물고기들을 뜰채로 건져내는데요. 잡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뭄으로부터 물고기를 살리는 현장이랍니다. 하천 속에 약한 전류를 흘려 물고기를 기절시켜 인근 깊은 강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은 최근 40도에 이르는 고온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영토의 27%가 가뭄 비상 혹은 경보 단계일 정도인데요. 사람에게도 물고기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단비 하루빨리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 6일로 다가온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장난감 블록으로 미리 만나봅니다. 보면서 가슴 설렐 마니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곳곳에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 나부끼는 장난감 버킹엄 궁전. 곧 열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을 묘사한 장난감 블록입니다. 궁전 난간에 모습을 드러낸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가 보이고요. 이들이 타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돌아올 황금마차부터 새 국왕에게 씌울 성 에드워드 왕관, 케이티 페리 등 초특급 가수들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펼칠 축하 공연까지 생생하게 구현됐습니다. 이 웅장한 광경을 위해 3만 개 가까운 블록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치러질 실제 대관식을 더 기대하게 하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얼굴 맞대고 훈훈하게 정 나누던 경비 아저씨들과의 추억, 이제 옛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다재다능한 로봇 경비원이 나타났는데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영상으로 보시죠. 커다란 바퀴도 2개, 카메라로 된 눈도 2개. 신입 로봇 경비원이 도로를 누빕니다. 눈길, 산비탈, 그 어떤 험로도 문제없고요. 심지어 영차 계단도 혼자 오르내립니다. 스위스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경비원 로봇인데요. 탁월한 기동력, 360도 카메라와 AI 기술로 실시간으로 침입자를 감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 순찰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 투입되면 더 효과적으로 순찰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신기술의 개발이 반갑긴 하지만 또 누군가의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 소식이었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액션이냐 가족 영화냐 행복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명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액션 영화 롱플레이스에서 마약 조직이 벌인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연기했습니다.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브루스의 액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영화입니다. 코미디와 스포츠 두 장르를 배합한 한국 영화 드림도 개봉했습니다. 일부 실화인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이야기를 배우이자 가수인 아이유와 배우 박서준이 열연하며 전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42개국의 영화 247편을 선보이는데요. 올해 저예산 장편 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시네마 프로젝트의 10주년이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영화제에서는 록밴드 자우림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자우림 더 원더랜드와 배우 한소희의 신인 시절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폭설 등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국립극단의 신작 연극 몬수는 전쟁과 무관해 보이는 인물 9명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전쟁의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전쟁이 졸업작품의 소재나 무기회사의 수입원이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가 간단치 않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변화하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음 달 7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의 공기질도 깨끗하겠고요. 낮 동안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하지만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에 60mm 이상, 제주와 경남 해안에도 최고 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때가 있겠고요.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9.4도, 대전은 8.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